네, 안녕하세요. 화공학 1타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자, 2026년 화공직 9급 지방직 화공학 1반 기출문제 세 번째 시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이었죠? 반응공학 문제죠. 서로 동일한 등원 CSTR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X항 비가역 1차 반응 A, B를 진행할 때 첫 번째 반응기 출구에서 전환율이 0.6이면 두 번째 반응기의 출구에서 최종 전환율은 단 반응기는 정상 상태로 운전된다. 그래서 X항 반응이니까 부피는 없죠. 자, 12번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 실급에서도 너무 잘 나오는데 CN 마지막 거 CN C0 처음 거 1-xn분의 1 플러스 k 타우의 n 요거 가지고 장난쳐서 문제 푸는 방식이 있고 지금 거는 요거보다도 뭐야? 어떻게 풀면 돼요? 그냥 우리 퍼포먼스 이케이션 CA0분의 제너럴 이케이션 FA0분의 V 마이너스 RAXA 그래서 1차라고 했으니까 KCA0 1 마이너스 XA XA 그죠? 그래서 0.6이었죠 첫 번째 태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KCA0 0.6이니까 0.4 그죠? 그러면 2분의 3 KCA0 1 뭐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두 번째 반응해 봅시다 CA0 타우 FA0 V 마이너스 RA 여기서 조심하실 게 첫 번째 반응이 나와서 두 번째 반응기로 가는 거니까 델타 XA죠 right? 그러면 KCA0 1 마이너스 XA 그래 안 그래? 자 XA2 빼기 XA1 헷갈리시니까 여기다 1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혼동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있으면 XA0고 XA1이고 XA2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반응기는 그냥 요거만 쳐다본 거고 여기 C네요 두 번째 반응기는 여기 보는 거예요 여기. 그죠? 그러면 XA2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몰라요 XA1 0.6이라고 가르쳐줬어요 KCA0 0.6 0.4네요 그래서 이거 굳이 이거 안 했어도 돼요 에이 안 하는 것보다 좀 그렇다 요거 CA0분의 타워가 요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KCA0 0.4 0.6 뭐 어차피 2분의 3이에요 이게 얘랑 같으면 되죠 KCA0 0.4 XA2 마이너스 0.6 그래서 KCA0 가뿐하게 없어지고 따라서 XA2는 2분의 3 넘어오면 3분의 2고 소리 XA2가 하는 거잖아요 이거 일단 약분됐고 2분의 3 할게요 2분의 3이고 요거 넘어가면 0.4고 이거 넘어가면 0.6인가요? 쏘리 지금 선생님 뭐 하는 거야? 선생님이 잘난 체하다가 3,000%로 빠졌어요 XA2 빼기 XA1이고 요거 뭐야? 2죠 2 XA1이 아니고 2죠 그래서
얘하고 같은 거니까 KCA0 0.4분의 0.6 이거 안 할게요. 헷갈리네. KCA0 1-XA2죠. XA2 빼기 XA1 그죠? 이거 없어져서 XA1은 0.6인 거 알죠? 그래서 XA2 빼기 0.6 남기면 0.6 1-XA2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0.6 하면 1 넘어가면 1.6 XA2 0.6 넘어오면 1.2 그래서 1.6 XA2분의 맞나요? 자꾸 왜 헷갈려? XA2 0.6이니까 이거 넘어가면 0.6 0.4 아니 이거 참 넘깁시다. 1-XA2고 0.4 넘어가면 0.4 XA2 산수인데 선생님이 보복되고 있네요. 이거 3이고 그냥 2 약분 되죠. 그죠?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 5XA2고 3 6이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여기 3이니까 4점인가요? 그죠? 그래서 XA2는 왜 이렇게 버벅되는 거야 선생님? 4.2 2로 약분하면 2.5 2.1 25 21 54 20 248 예? 맞아요? 작으니까 안 되네 0.54 20 맞아요? 선생님 뭐 하는 거야? 선생님 마음이 급해서 그래 25 21 8 8 5 40 8 26 4 0.84네 0.84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쏘리 첫 번째 반응계에 대해서 퍼포먼스 이퀘이션 쓰고 1차 반응 집어넣으면 끝. 두 번째 반응계에 대해서는 퍼포먼스 이퀘이션 쓰고 마이너스 RA에 KCA0 1-XA2를 쓰면 된다. 그다음에 델타 XA인데 요거는 XA2 빼기 XA1 그래서 위와 아래가 식이 같으니까 얘 이퀄 얘 넣어서 XA2 구한다. 또는 이렇게 안 풀릴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되죠. 그래서 요 공식 꼭 암기해 놓고 꼭 준비생도 죄송합니다. 너무 버벅됐어요. 자, 13번 29 지금 방식은 이렇게 쉽게 풀면 돼요. 이몰의 이상기체래요. 이몰 600켈빈 5ATM V1 초기 상태고 그 다음에 240켈빈 1ATM V2이다. V1분의 V2는 얼마인가? 이건 뭐예요? 이상기체식 쓰는 거죠. 그냥 PV는 NORT니까 PVT는 NOR이고 화학 반응 없으니까 몰수 변화 없죠. 콘스탄트죠. 콘스탄트. 그죠? 그래서 이게 같다고 놓고 풀면 되죠. 얼마예요? 600 다시 생략하고 P 5ATM 곱하기 V1은 T 얼마예요? 240 그 다음에
P 1A term이네요. V2. 그래서 V1 넘기면 되죠? 그래서 V1 분의 V2는 얼마? 2. 그죠? 그래서 13번 화공 연력학 같이만 꼭 양론이죠. 너무 쉬웠어요. 자, 다음 14번. T도시에서 순수한 A, B의 증기압이 PA. 선생님이 항상 스타 쓴다 그랬죠? PA, saturated. 같은 거예요. 요게 얼마예요? 단골 손님이죠. 100. 단위 생략할게요. 미리미리 HG. 그 다음 PB. PB 스타가 얼마? 50 mmHg일 때 A와 B로 만든 용액의 전체 증기압 P 또는 잘 안 쓰죠. P 토탈 이렇게. 이건 뭐야? 당연히 PA, PB고 이거 라우레 법칙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기체는 이상기체 뭐 쓰면 되는 건데 용액이 이상 용액이라서 했으니까 용액이 이상 용액이면 무조건 라우레 법칙. 그래서 선생님 항상 스타 이거 먼저 씁니다. 이게 기울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PB 스타 XB. 그래서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죠. 그래서 전체 압력이 85라 전체 증기압이 전체 압력인 거죠. right? 전체 증기압이 전체 압력이에요. 85는 PA 스타 100 곱하기 XA 플러스 50 곱하기 XB는 뭐야? 1 마이너스 XA잖아. right? 그래서 XA 구하는 거잖아. 산수다 산수 그죠?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 XA 0.7 right? 그래서 전체 증기압 그 말에 헷갈리면 안 돼요. 전체 압이에요 그냥. right? 라우레 법칙 쓰는 거다. 오케이? 자, 15번 봅시다. 3차원 결정성 골격과 규칙적으로 배열된 미세 기공을 갖는 촉매 지지체 소재는 자, 뭐라고 불렀어요? 3차원 결정성. 뭐 다 뭐 2차원은 아니잖아요. 3차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핵심은 뭐다? 결정성. 골격. 규칙적으로 배열된 미세기구. 미세기구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규칙적 배열된 미세기구. 기공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촉매 파트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15번이 약간 변별력이 있었죠. 규칙적 배열. 요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활성탄 쌤이 정리는 무지 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어로젤이죠. 젤. 쏘리. 에어로젤. 그 다음에 3번 알파 알루미나.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올라이트. 그죠? 그래서 정답은 제올라이트였고, 자 봅시다. 활성탄, 영어로 activated carbon이에요. 그래서 비정질, 어머퍼스, 그러니까 비결정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틀렸죠. 비정질, 비결정성이고 기공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 기공 크기 앤드 모양 불규칙. 둘 다 해당 안 돼요. 비결정성, 불규칙. 기억하시고 3차원 규칙적 골격 구조가 없음. 아까 했던 불규칙이에요. 그 대신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예. 비표면적 얘가 제일 커요.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 사실 주관적이라 좀 그렇지만 만약 나오면 활성탄 고로 치면 돼요. 비표면적
500에서 수치 대략적으로 외우세요. 500에서 2000 메타제곱 퍼 그램. 그러니까 활성탄 1g당 500에서 2000 제곱미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흡착제, 탈취제로 쓰이고요. 에어로젤, 예. SiO2 암기하세요. SiO2, SiO2 실리카라고 부르죠. 실리카, SiO2 실리카. 그래서 연속적인 망상구조. 여러분들이 한번 총매 정리해야 됩니다. 찾아서 연속적인 망상구조. 그 망으로 막 돼 있는데 어차피 3차원이겠죠. 그 다음에 매우 큰 기공. 망상구조인데 매우 큰 기공. 이게 핵심이에요. 뭐 비표면적 뭐 500에서 1000 뭐 그렇다고 치고 매우 큰 기공. 그래서 다른 말로 초다공성. 이때 초의 의미는 매우 크다는 거죠. 기공이 크다. 그렇게만 좀 외워주시고 당연히 얘도 불규칙이에요. 뭐가? 미세 기공이. 그죠? 그리고 불규칙.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언급 안 했는데 비정상적인 망상구조고 비결정성. 그래서 둘 다 해당 안 돼요. 하나, 둘 다 해당 안 됐고 활성탄, 에어로졸 둘 다 해당 안 됐어요. 선생님 넣어놓으시고 망상처럼 돼 있어요. 그래픽 있으면 선생님 띄워드릴 텐데. 그 다음에 알파 알루미나는 Al2O3 산화알루미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결정구조예요. 결정구조. 암기하셔야 돼요. 결정구조. 그래서 코럼덤 구조라 하는데 굳이 쓸 필요 있나? 없고 막 이렇게 규칙적이에요. 그 다음에 기공이 거의 없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기공이 불규칙. 그래서 결정 구조는 맞는데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알파 알루미나는 단열재, 에어로졸은 단열재 이런 걸 쓰이고 알파 알루미나 촉매 지지체, 연마제 이런 거. 촉매 쪽 할 때는 이런 결정 구조를 물어보는 거니까 용도에 대해서는 쌤이 그놈이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제올라이트는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온 거죠. SiO4와 뭐예요? AlO4 사면체의 SiO4와 AlO4 사면체의 3차원 연속 골격. 이거 다 맞췄을 거예요. 촉매 공부하신 분들은. 그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결정성이고요. 그 다음에 균일한 크기의 미세공. 균일 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략 0.3에서 1나노메타. 0.3에서 1나노메타. 그래서 제올라이트를 뭐라 그래요? 분자체. 이 자체를 몰레큘러 시브. 시브가 체를 치다잖아요. 그래서 몰레큘러 시브. 분자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분자의 크기에 따라 체로 그런다. 분자 크기에 따라 체로 그런다는 게 분자체 특성. 몰레큘러 시브. 그 다음에 형상 선택성. 잘 알죠? 뭐 가로 들어가냐, 세로 들어가냐, 쉐이프 셀렉티비티. 뭐 그건 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은 SiO4와 AlO4의 삼연체죠. 그래서 3차원 결정성 골격이고, 그 다음에 균일형이. 그래서 불규칙이 아니라 규칙적 미세기공.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거 외워야 됩니다. 촉매 파트 좀 공부하셔야 돼요. 활성탄은 비결정,
불규칙 기공이, 에어로졸 비결정 불규칙, 알파 알루미나 결정 불규칙, 제올라이트 결정 규칙. 사실은 암기입니다. 암기. 오케이? 그래서 15번이 약간 변별이 있었죠. 자, 그 다음 16번 저분자량 용질이 농도 구별에 확산함으로써 용매로부터 제거되는 분리 공정은 1번 추출, 2번 흡착, 3번 이거는 뭐야? 맥케이브 책에서 늘 내는 거죠. 그죠? 역삼투. 자, 추출은 뭐예요? 그냥 말로 할게요. 용해도 차이, 용해도나 분배계수 차이인 거죠. 한 액체 속에 녹아있는 특정 성분을 서로 섞이지 않는 다른 액체가 분리하는 단위죠. 여기죠. 그래서 사실은 추출은 리칭, 침출하고 추출이 있죠. 얘는 솔리드, 고체에 쓰고 얘는 액체에 쓰죠. 그래서 A라는 액체에서 내가 원하는 슬루트가 있으면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B라는 놈을 해서 A 플러스 BS로, 그죠? 근데 이게 완벽하게 안 되면 뭐예요? A 플러스 S가 있을 거고 B 플러스 S가 있을 거죠. 100%안 되는. 그래서 요 위에 거를, 밑에 거를 라피네이터, 위에 거를 익스트랙트 또는 익스트랙션 페이스. 추출상, 추산상, 그죠? 추출. 흡착은 다 하는 거고, 흡착은 뭐예요? 고체 표면에 붙는 거죠. 변할 것도 없고. 이제 투석은 뭐예요? 투석. 지금 핵심은 투석하고 역삼투 문제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죠. 용질이 농도 구배의 확산. 저분자량은 뭔지 말 그대로 써봅시다. 저분자량 물질이 농도 구배. 농도 구배가 확산이죠. 농도 구배의 용매로부터 제거. 참, 한글로 쓰면 애매하죠, 그죠? 저분자량 물질이요. 하여튼 어떤 물질이, 근데 저분자예요. 농도 구배에서 용매로부터 제거되는 거. 요게 투석이고, 역삼투는 뭐예요? 자, 이제부터 요거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제일 잘하는 거로 해봅시다. 반토막 있어요, 반토막. 용질은 안 움직이고 물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만.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반토막이 있는데 3투부터 합시다. 3투는 뭐예요? 오스모시스에서 뭐예요? 반토막 사이에 두고 용매는 투가 되는데 용질, 예를 들어서 소금물, 물만 통과되죠. 농도가 다른 두 혼합성 물질을 갈라놓으면, 이렇게 갈라놓으면 반토막을 통해서 농도가 낮은 용액부터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확산. 자, 하여튼 같은 거 필요가 합시다. 일단 스타트는 여기가 소금물이에요. 그러면 진한 소금물, 즉 진한 용액이고, 밑에 거는 뭐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정리했더라? 묽은 용액. 이거 늘 헷갈리니까 이번에 정리합시다. 묽은 용액. 선생님 빨간색을 한번 가동해 보겠습니다.
삼투란 일로 뭐가 지나간다? H2O. 즉 묽은 용액에서 진한 용액으로 가는 거예요. 암기. 이거부터 암기하세요. 그러면 수면 높이는 나중을 생각합시다. 이렇게 됐다고 치죠. 그죠? 물이 가니까 요 높이 차. 요게 델 P 아니에요? 그죠? 그냥 P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델 P인데 요게 바로 파이. rho z h. 요게 h잖아요, 높이. 요거 시면 된단 말이에요. 계산할 때는. 이거 3투. 즉 요만큼의 누르는 힘이 결국은 얘가 일로 가려는 힘과 같죠? 그죠? 그죠? 하여튼 파이널은 여기에요. 그래서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높이 차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오는 거를 요만큼의 물로, 아니 소금 물로 찍어 누르는 거니까. 그죠? 평형일 때 요거다. 요거 헷갈리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묽은 용액에서 진한 용액으로 하는 게 삼투라면 역삼투는 뭐예요? 농도 구배의 확산이 아니라 이거 핵심 압력차예요. 압력차. 농도 구배 아니에요. 요거 머스트. 그래서 농도 구배 확산이 아니라 압력차로 물 같은 용매를 막 통과시키는 공정. 그래서 압력차에 의한 용매 이동. 압력을 가해 용매를 반대 방향으로 이동. 용매 즉 물이 농도차 때문에 이동. 그래서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진한 용액 쪽에 가하면 물이 자연 방향의 반대로 이동. 백날 이렇게 써놔봐요. 이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죠. 이 상태로 그대로 설명해 볼게요. 이 상태였잖아요. 이게 평형 상태예요. 평형 상태. 이 높이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게 진한 용액이고 이게 묽은 용액이에요. 그래서 삼투는 당연히 농도차인데 신기하게도 뭐예요? 물만 통하대요.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인데 역삼투는 뭐냐? 리버스 오스모시스. 그래서 RO라고도 하나요? 얘는 뭐예요? 반대야, 반대. 그래서 여기에 압력을 가해주면 나중에는 일정한 높이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일정한 높이도 되고 더 압력을 가면 뭐예요? 이게 더 내려가고 이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그죠? 그래서 프레셔를 가해서 뭐다? 마찬가지로 뭐만 통과된다? 물만 통과돼요. 지금 쌤이 H2O라고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삼투는 농도차에 의해서 신기하게도 물이 이동하는 거. 물이 이동해서 서로 농도를 하여튼 근원적으로는 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NA나 CL이 이동 못하니까 물만 가는 거. 어디서? 묽은 용액에서 진한 용액. 근데 역삼투는 압력을 가해서 진한 용액에서 묽은 용액으로 물을 보냈어. 물을 보낸다는 거. 그죠? 그래서 역삼투는 농도 구배 확산이 아니라 압력차로 물 같은 용매를 막 통과시키는 공정. 그래서 압력을 가해 용매를, 즉 물을 반대 방향. 요게 삼투, 역삼투예요. 근데 투석은 뭐예요? 저분자량 물질이 농도 구배. 그래서 용매로부터 제거. 거기 보시면 다시 한번 투석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작은 용질이 농도 쪽에서 작은 쪽으로 확산. 이거는 이 모양으로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막으로 해도 되고 핵심은 뭐예요? 이거 다 반투막이라고 치면 투석하고
3투하고 틀린 게 뭐예요? 용매가 아니고 뭐예요? 저분자량의 물질이니까 저분자량의 물질이 뭐예요? 용질이죠. 용질이 막을 통과하는 거. 요건 다 물이잖아요. 용매. 근데 용질이 뭐예요?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작은 용지, 물도 사실은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작은 용질이라고 합시다. 작은 용질이 높은 농도 쪽에서 high concentration에서 low concentration, 우리 농도 구배처럼 물질 전달에서처럼 여기는 뭐다? 용질. 그죠? 다시 한번, 이거는 물이 묽은 용액에서 진한 용액, 순수 물을 그냥 묽은 용액으로 보면 돼요. 3투. 그 다음에 얘는 RO, 즉 역삼투는 압력을 가해서 진한 용액에서 묽은 용액으로 용매. 그럼 투석은 뭐냐? 볼 필요도 없다. 그냥 용질이다. 용질이 이동하는 거다. 큰 농도에서 낮은 농도. 반투막을 통해서. 오케이? 그래서 투석과 삼투, 역삼투 익히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17번 문제 풀어볼까요? 이런 건 뭐 화공기사에서도 잘 나오죠. 선생님, 그 지방직 2026년 강좌는 당연히 화공직 9급 화학공학 일반 이론이 기출에도 반영하지만 화공직 9급 화학공학 일반 출제 모의고사에도 선생님이 뭐 업로드 할 수 있으면 업로드 할게요. 자, 17번 유입구와 배출구의 내경이 각각 2cm, 4cm인 원통형 연결관에서 비압축성 유턴 유체가 정상 상태로 오를 때 유입구 평균 유속 분해 배출구 평균 유속. 너무 쉽다, 그죠? 이렇게 있는데 U1, U2 이거 2cm, 이거 4cm, 이거 구하래요. 정답은 2번이죠. 이거는 뭐야? 질량 보존의 법칙.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연속의식. 그래서 M.는 low UA고 평균 쓰면 되죠? 그 다음에 low Q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니까 밀도 일정하니까 UA 콘스탄트죠. 이게 콘스탄트니까 이것도 당연히 콘스탄트죠. 그죠? 콘스탄트. 그래서 U1, A1, U2, A2 적용하면 되는 거죠. 너무 쉽다. 그래서 U1 2cm 곱하기 4분의 파이 A1 4분의 파이 D제곱 2cm의 제곱은 뭐랑 같아야 돼요? U2 쏘리 U1을 구하는 거죠. 참. U1 바 U2 바 몰라요. 4분의 파이 D제곱 4cm의 제곱. 그래서 U1 바분의 즉 출구 입구에서 유소 출구에서의 유소. 그래서 U1 바 넘기면 되죠. 얘 넘기면 되고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없어지니까. 그죠? 4의 제곱 16분의 2의 제곱 4. 그죠? 정답 4분의 1. 너무 쉽다. 그죠? 점수 주려고 낸 거고. 자, 18번 봅시다. 18번 25도씨 1atm의 공기에 대한 물질 A의 확산도 D인데 에어 그 다음에 A 이렇게 써야 되죠. 우리가 DAB 이렇게 쓰듯이 에어에서의 A의 확산도 얘가 0.2 제곱센티미터 per second. 공기의 밀도와 점도, 공기의 밀도 얼마라고 줬어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 다음 점도 뮤예요. 얼마?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 이다. 이때 슈미트 넘버 슈미트 또는 그냥 이렇게 쓰죠. 이거 구하래요. 그래서 슈미트 넘버는 뭐예요? 언제 써요? 대류 물질 전달. 그래서 화공직 7급 전달 현상에서는 단골 문제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내서, 근데 화공직 9급에 살짝 나왔네요. 계속 내겠다 이 소리인 거예요. 눈치 못 가면 안 되죠. 이게 정의가 뭐예요? DAB분의 mu. 즉 뭐예요? 물질 확산도분의 운동량 확산도. 그죠? 물질 확산도분의 운동량 확산도. DAB는 그대로 쓰면 되고, U는 로우분의 mu.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쁘게 로우 DAB, 로우 내려와서요, mu. 이렇게 오고 있죠? 로우 DAB분의 mu. 참고로 AB일 때 이 문제에서는 A가 에어고 B가 A죠.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10m 넘버 계산해 봅시다. 쭉 밀도, 이때 밀도는 뭐예요? 에어의 밀도예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당연히 무차원 떠야 되겠죠. 이거 곱하기 디퓨지비티, 요거 0.2 제곱 센티미터 per sec. right? 그 다음 동점도, 점도 가르쳐줬죠? 1.8. 여기서도 에어예요. 에어. 뮤나 로 다 에어예요. 조심해야 돼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램 센티미터 per sec 곱하기 밀도. 밀도는 밑에 벌써 했었죠. 그래서 밀도, 공기의 밀도, 뮤, 공기의 점도, 그 다음 확산도만 뭐다? 에어에 대한 A의 확산도.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센티미터 없어지고, 세크 없어지고, 그램 없어져서 무차원. 그래서 0.75. 정답 0.75. 그래서 9급에 아주 간단하게 10m 넘버 그냥 계산하는 거 냈어요. 어렵게 안 냈어요. 7으로 틀리게. 19번 봅시다. 물이 8m/s 유속으로 펌프로 공급돼요. 여기 보면 펌프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자, 물의 물 8m/s의 유속으로 U1이라고 할게요. 펌프에 공급되어, 이것도 거의 화공기사 필답형 수준이죠. 공급되어 20m, 높이 차가 20m. 정확히는 관 중심이죠. 다 아는 거고. 20m 위에 높여서 2m/s. 유속이 틀리네요. 그죠? U2예요. 배출된다. 물 1kg당 펌프로 공급해야 하는 에너지. W. 여기서는 뭐 줄이나 칼로리가 되겠죠. 킬로그램당. 그죠? 요거를 구하는 건데, 단 물의 흐름은 마찰 손실이 없는 플러그 유동으로 베르누이식을 만족한다. 물의 밀도는 H2O, 물의 밀도는 얼마라고 줬어요? 여기서는 1000이라고 줬어요. 메터 3. 중력 가속도는 계산하기 쉽게 10m/s 제곱으로 계산하라. 자, 그래서 마찰이 없고 펌프 이런 게 없을 때 우리 베르노이케이션이 뭐야? 이거 베르노이케이션 B 로우분의 P1 GZ1
2분의 U1 제곱. 당연히 이게 평균이죠. 로분의 P2 GZ2 2분의 U2 제곱. 그래서 펌프나 마찰 손실 없을 때는 뭘 써요? 베르니케이션을 쓰죠. 어떻게 그러나 펌프가 여기 들어가 있고 마찰 손실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무조건. 근데 핵심은 이렇게 펌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에너지 수지식. 그래서 영어로 하면 mechanical energy balance죠. 근데 이거 에너지 수지식이라고 그냥 부르면 돼요. 기계적 빼도 돼요, 사실. 근데 맥케이브 책에서 이렇게 언급했으니까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뭐만 추가하면 돼요? 로분의 P1 플러스 GZ1 플러스 2분의 U1 제곱 플러스 펌프를 어느 쪽에? 펌프가 일을 했다 해서 이렇게 WP 다음 로분의 P2 GZ2 2분의 U2의 제곱. 그래서 보통 여기 1atm 여기 1atm 대기압에 노출됐다 해서 그 로분의 P1 로분의 P2 없애죠. 그죠? 없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없애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출제위원이 살짝 꼬았죠. 여기가 300kPa이고 여기가 얼마? 그림상에서 250kPa.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물이 8m/s 유속으로 펌프에 공급되어 20m 위의 높이에서 2m/s 유속으로 배출된다. 물의 절대 압력은 유입구와 유출구에서 각각 300kPa, 250kPa이다. 1A템을 안 줬어요. 그죠? 중력가속도 이렇게 내려오고. 그죠? 그래서 요식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뭐가 추가됐어요? WP. 왼쪽이에요. 예. 요만큼의 에너지. 펌프는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은 에너지, 그러니까 인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가는 거. 선생님 요거를 안 했네요. 시그마 F. 시그마 F는 마찰력 다 더한 거예요. 시그마 F 보통 쓰죠. 다른 거 쓰고 싶으면 다른 거 써도 돼요. 네, 이거 쓰죠.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 풀면 됩니다. 자, 쌤이 칠판 한번 지웠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에너지 수지식 로우 분의 P1 플러스 GZ1 2분의 U1 제곱 플러스 WP 로우분의 P2 플러스 GZ2 플러스 2분의 U2 바 제곱 플러스 시그마 F. 그래서 기계적 에너지가 들어갔죠. 마찰. 요 두 항을 빼면 베로니케이션이죠. 자, 어떻게 할까요?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WP. 그죠? WP 넘기면 로분의 P2 빼기 P1 넘기면 Z2 빼기 Z1. 그게 뭐 화공기사 필터편 같아요. 플러스 2분의 U2의 제곱 U1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F. 아까 없다 그랬죠. 요것만 없네요. 그죠? 그러면 바로 풉시다. 250 빼기 300kPa 밀도 1000kg/m3. 단위 환산해 줘야 되겠네요. 바로 환산 갑시다. 1kPa는 그냥 1000Pa. 그 다음 1Pascal은 1N/m 제곱. 그죠? 1N은 1kg/m/s 제곱. 여기까지 하면 되나요? 줄이 떼야 되겠네요. 줄. 1줄은 1Nm. 그죠?
날려볼까요? 킬로파스칼, 파스칼, 뉴턴. 각자마다 단위 환산법이 틀리니까 편한 대로 하시고 선생님께 좋으면 선생님과 하면 됩니다. 다음에 그 다음 봅시다. 킬로그램, 메타, 뉴턴. 이 뉴턴이 한 번 더 살아있네요. 그죠? 1뉴턴은 메타 3승. 메타. 메타 3승. 그래서 킬로그램 있죠? 남죠? 줄. 그래서 1뉴턴을 한번 반복했는데, 반복 안 하고 또 빨리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줄하고 킬로그램 남고 플러스 그 다음에 10m per 세컨 제곱 곱하기 높이차 뭐 2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20m 곱하기 줄을 뽑아내야 되니까 1줄부터 먼저 쓰면 좋죠. 1뉴턴 메타 1뉴턴 1kg 메타 퍼 세컨 제곱. 그죠? 뉴턴 메타 세컨 제곱. 그래서 킬로그램당 줄 나왔죠? 더하기. 그 다음에 유속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제곱이에요. U2 아까 뭐예요? 2니까 4하고 U1은 아까 얼마였어요? U1 8이었죠? 8의 제곱 64. 조심했어야 돼요. 메타 제곱 세컨 제곱. right? 그래서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줄로 뽑아주니까 1뉴턴 메타 1뉴턴은 킬로그램 메타 퍼 세컨 제곱. 뉴턴 메타 제곱 날아가고 세컨 제곱 날아가서 킬로그램 분의 줄. 그죠? 그래서 다 하면 마이너스 50 플러스 200 마이너스 30. 당연히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이에요. 계산하면 120 줄 퍼 킬로그램. 정답은 120 줄 퍼 킬로그램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면 시험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1줄은 1뉴턴 메타죠. 그래서 뉴턴은 1kg의 질량을 1m 퍼 세컨 제곱. 요거. 그래서 1kg 메타 앞으로 와가지고 다음부터 단위 환산할 때 1줄은 1kg 메타 제곱 퍼 세컨 제곱. 다시 한번 1줄은 1kg 메타 제곱 세컨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 환산할 때 시간을 과감하게 줄이시면 됩니다. 그것도 실력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강좌하면 보통 3강좌에서 막 6, 7강좌 하죠. 기출문제들 좀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흡착에 대한 설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놈의 흡착, 어더스 옵션은 꼭 나와. 그죠? 총매든 뭐든 9급에서 흡착 뭐 학원기사하고도 다 직결되죠. 흡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고정청 흡착 장치에서 빠른 속도의 상향 흐름은 유동화를 억제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이렇게 근데 고정청에다가 총매 집어넣고 당연히 뭐 담체가 지지체예요. 이렇게 쏘아주면 속도가 빠를수록 유동화가 빠르죠.
근데 반대로 얘기했죠. 유동화를 억제한다. 그래서 2번, 3번, 4번 선지 안 보고도 바로 고를 수 있었어요. 그죠? 2번. 흡착제는 기공이 많은 물질이며, 맞아요. 흡착은 주로 흡착제의 기공벽이나 입자 내부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다. 빙고. 다음에 3번. 압력 교대. pressure swing. 흡착은 벌크 분리 공정으로서 공정 흐름 중의 수소 농축에 이용된다. 빙고. 이거 케이블책에 그대로 있어요. 선생님 좀 더 설명할게요. 4번. 흡착 등원소는 주어진 온도에서 유체상의 흡착질 농도와 흡착량 간의 평형관계를 나타낸다. 4번. 이것도 맥케이블책에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것도 중요한 문구죠. 3번은 맥케이블책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 한번 딥다이브 해봅시다. 자, 쌤이 좀 그려놨는데 쌤이 저 키스트에 있을 때 이 프로세스를 좀 스터디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맥케이블책에 그대로 있는 이 PSA가 Pressure Swing Adsorption, 여기 T는 Temperature Swing Adsorption 또는 Summer의 T 또는 Temperature T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PSA 압력교대 흡착 벌크, 뭐 얘도 솔직히 벌크예요. 그죠? 그래서 벌크 분류 공정, 벌크 분리 공정으로서 수소 농축, 예예요. 예시 다른 것도 해요. 수소 농축에 이용된다 했는데 뭐 벌크 이런 거면 뭐 대량으로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핵심만 적어놨는데 높은 압력에서 흡착이 잘 돼요. 즉 압력을 높여주면 이 시스템 이게 흡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고정층에 흡착층이에요. 그러면 압력을 높여주면 당연히 꾹꾹 누르니까 이 흡착질이 다시 한번 흡착질이 adsorbate가 흡착질이고 흡착제는 adsorbent예요. 그래서 adsorbate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흡착질이 흡착이 잘 돼요. 높은 압력일 때 흡착량이 크고 압력이 낮으면 흡착량이 안 돼요. 이건 열. 이 시스템을 이제 TSA인데 이거는 소리 T죠. T 농도가 아니고 소리. 그래서 고온에서는 뭐예요? 이 흡착제에 묻어있던 어드소베이트가 날아가겠죠. 아뜨가뜨가 하면서. 그래서 낮은 온도일 때 흡착량이 많더라. 이거는 압력이 높을 때. 요거 두 개 꼭 기억하시고 특징들 퀵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높은 압력에서 흡착이 잘 되고 낮은 압력에서 흡착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사이클 시간 시험에 혹시도 나올 건데요. 사이클 시간이 이 압력으로 하는 거는 짧아. short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이건 길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이클 타임이 짧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대용량에 유리하다. 그 말이 벌크. 그 다음 요거 특별한 게 산소 제조. 예시로 수소 농축이 선제 나왔잖아요. 근데 맥케이블책에는 산소 제조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읊어드리면 제럴라이터가 공기 중에는 뭐예요? N2가 79%고 산소가 21%잖아요.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것까지 깊이 얘기할 수는 없고 N2라는 분자 구조 때문에 예를 들어서 N2는 공기를 쏴주면 N2는 잘 흡착되는데 O2는 흡착이 안 돼. 그래서 산소 제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맥케이블책에 있어요. 그래서 산소 제조나
수소 농축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CH4 메탄, 응? 메탄을 뭐예요? 수증기 개질할 때 H2O로 개질하면 이거 화살표로 할게요. 반응식이 아니니까. 뭐예요? COH2, CO2, 그 다음에 또 CH4, 미반응된 CH4, 그 다음에 H2O, 이런 5가지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 나머지 4개는 H2를 제외한 나머지 4개는 뭐예요? 흡착이 잘 되는데 H2는 통과예요. 통과. 잘 흡착이 안 돼요. 이것도 분자 특성상인데 그래서 수소 농축이 가능해요. 이거는 뭐라고요? 흡착층 통과. 그러고 보니까 산소 제조할 때도 얘도 이거는 에어에서 하는 건데 똑같이 흡착층 통과네요. 기억해 두세요. 메탄의 수증기 개질일 때 수소 흡착층을 통과하는 바람에 농축이 잘 된다. 산소 공기를 흡착층에 넣었을 때 N2는 잘 흡착이 되는데 O2 통과돼서 산소 제조하는데 좋다. 이 2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 정도만 합시다. 그 정도만. 그 다음에 TSA는 선생님도 많이 실험해 봤지만 여기에 열선이나 히팅매트 깔아가지고 이제 온도 컨트롤러 가지고 자동으로 해요. 그러면 흡착층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저온이면은 흡착이 잘 되는데 고온이면은 흡착제에서 그게 이제 활성탄이 될 수도 있고 제올라이트가 될 수도 있죠.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 흡착량이 반대죠. 화살표 떨어진다. 온도가 낮으면 흡착량이 높아진다. 그래서 헷갈릴까봐 다시 정리하면 PSA에서는 PSA에서는 압력이 높을 때 흡착량이 세고요. TSA 때는 당연히 온도가 낮을 때 흡착량이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PSA, TSA는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4번 보면은 랭기비르 흡착 등원선 알죠? 그래서 저도 이제 키스트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시스템이면 백큐을 걸어요. 진공 상태에서 요 관 속에 흡착제에다가 예를 들어서 BTX 중에 벤젠 톨루엔 자일렌 중에 하나 넣으면 이 흡착제 보통 활성탄 제올라이트 녹거든요. 그러니까 흡착이 되거든요. 근데 이 흡착량을 어떻게 조사하냐면 우리 피부에 나올 때 이상기지 있죠. 이거 가지고 그냥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뚜껑 열어놨을 때 이쪽의 농도랑 뭐예요? 흡착제 묻어있는 흡착질의 농도가 서로 평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약간의 아주 복잡한 식으로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상이잖아요. 보통 활성탄은 고체고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잖아요. 그래서 기상의 압력을 알면 그 압력을 농도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P와 C는 왔다 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유체상이라는 건 이거겠죠. 그래서 유체상의 흡착질 농도, 그러니까 흡착이 된 게 아니고 유체상에 떠돌아다니는 놈의 흡착질 농도 ppm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케이브 쪽에서는 압력이든 농도든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기상이니까 우리가 P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ppm 써도 뭐 상관없어요. P나 C 다 된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흡착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흡착이 잘 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포화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랭규비르 등원선이고, 그래서 이 Y축은 W인데, 그람 솔리드, 활성탄이라고 예를 듭시다. 활성탄 1g당 그람 어드소버드, 흡착된 그람이니까 이게 뭐예요? 흡착질이고, 어드소베이트. 그죠? 요게 뭐야? 흡착
흡착제죠. adsorbent. 그죠? 그래서 흡착제 입자 속의 농도, 즉 흡착제에 이제 흡착을 했겠죠? 그때의 농도고, 그게 바로 흡착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제위원이 깔끔하게 잘 내셨는데 4번 읽어보면 흡착 등원소는 주어진 온도에서 지금 이거 나타낼 때는 T 콘스탄트예요. 우리가 화공 연력학에서도 T를 일정하게 하고 P를 일정하게 하고 그 뭐 아조트로피 이런 거 그림 그릴 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T 일정이에요. 4번 흡착 등원소는 주어진 온도에서 유체상의 흡착질 농도와 흡착량 간의 평형관계를 나타낸다. 즉 요거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요거 유체상의 흡착질 농도하고 얘하고 평형일 때 여기도 실험을 통해서 뚜껑 열어가지고 평형을 걸었을 때 그래서 이거 뚜껑 열고 뭐 씩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뚜껑 닫고 해서 센서 달아가지고 여기에 압력을 측정해서 압력을 농도로 컨버전한 거 그게 이제 뭐 여기에 흡착된 양 원래는 그러니까 뚜껑 열어가지고 막 넣었을 때 이만큼 가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양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피 알면. 근데 부피가 줄어들고 이제 흡착질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냥 쉽게 PV는 NRT로 장난친 거다 이해하시면 되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유체상의 벌크상의 흡착질 농도 그러니까 흡착질의 농도가 커질수록 당연히 흡착이 잘 되겠죠. 근데 어느 순간 포화되면 이제 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이 그런 의미고 3번 압력교대 흡착은 벌크 분리공정으로서 공정활용 중의 수소농축이 이용된다. 즉 수소농축 또는 산소 제조 공기를 통해서 N2만 흡착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압력교대 흡착 온도교대 흡착 또는 열교대 흡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가끔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26년 지방직 화학공학 1강 기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